안녕하세요. 이브닝 투자쇼 고수 정재은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스타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이 주식 설정 전략부터 까다로운 해외 선물 강의까지 알찬 시간으로 1시간 꽉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바로 또 FOMC 회의 뚜껑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우려라든지 이 가격 제한폭 확대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어려운 시장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균 전문가의 지단 추천주들 정말 벌써부터 수익률 좋다고 하는데요. 먼저 추천주 흐름부터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김현균 전문가의 지난주 추천주 리뷰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목표 주가 5만 원을 잡아주셨는데요. 10일 종가를 기준으로 오늘까지 8%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당시에 이 메르스 여파의 주가가 흔들렸던 만큼 이 하락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셨는데요. 이 전략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저점을 찍고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 주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 이 워커힐 카지노 확대 관련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대신증권은 이 파라다이스의 목표 주가를 50%가량 상향 조정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 메르스 피해주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 여타 화장품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가운데 이 파라다이스만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여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10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까지의 수익률 10% 이런 경이로운 수익률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램시마 시장 선정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해서 또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수급 측면에서 보자면 이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 주문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힘입어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고요. 더 나아가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불안한 시장 속에서 바이오주의 열풍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주 열풍 그 중심에 있는 셀트리온 얼마만큼 주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더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김현균 전문가님 추천주 모두 또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강하게 시세 분출하는 모습인데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주시죠. 네, 참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부진한 흐름에서도 추천드렸던 종목 두 종목 준비를 했었는데 두 종목 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추세대로 방향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추가적인 그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카지노라는 것이 중독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이용하는 그 주 고객층들은 그것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둘째치고요.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재료가 문제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자회사 합병 또 워커힐 카지노 확장 또 인천 영종도의 랜드 영종도 테마파크 이런 재료들이 앞으로 이 파라다이스의 외형을 크게 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파라다이스 오늘도 나온 재료가 뭐냐면 워커힐 카지노 확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연일 양봉을 나타내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그 매수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종목을 볼 때 선별을 할 때 테이크 5라고 하는 5가지 요건을 갖춘 종목을 찾습니다. 첫 번째가 실적 호전주 잡기입니다.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을 먼저 첫 번째로 잡고 선별 조건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가 수급 우량주 잡기입니다. 수급이 좋아야 된다. 즉 외국인과 기관과 같은 이런 거대 세력이 매수에 들어오는 종목을 잡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수 포인트 잡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매도 포인트, 다섯 번째가 조급한 마음 잡기인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20일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하는 주가 상승 흐름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실적은 이제 뭐 외형이 커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 수급이겠습니다. 최근 주 매수 세력은 기관입니다. 외국인은 조금씩 팔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조금 매수했습니다. 주 매도 세력은 개인이에요. 자, 개인이 파는 종목 오릅니다.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 특정 세력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종목 상승합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의 상승 추세 기술적으로 볼 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일봉보다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직전 고점들을 다 돌파하고 있고요. 초록색 선인 60주 선까지도 강하게 뚫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가 상승 여력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직전 고점 최고가가 4만 원입니다. 4만 원 돌파를 1차 목표치로 좀 보시고요. 그 이후 제가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과 계속해서 5만 원까지 가는 시점을 같이 한번 리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을 추천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를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주도 종목군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들 종목들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 재료가 좀 나오고 특히나 수급이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일주일 동안 쭉 들어왔고요. 그 다음 오늘 기관이 20만 주 이상을 매수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21선을 지지선으로 한 기술적 반등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왜 이렇게 많이 샀는가를 보니까 셀트리온의 주력 상품이 램시마라고 하는 이 관절 류마티스 치료제입니다. 이게 이제 복제약인데 그 이전 원약, 그러니까 레미케이트죠. 그 약 이름이. 이 레미케이트를 대체하는 약으로서 이제 복제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공급이 되겠죠. 유럽에서 이 램시마를 4년 전부터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처방을 했더니 원약인 레미케이드하고 동일한 효과를 거뒀다라는 이야기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상 최고치가 지난번에 10만 원까지 갔었어요. 10만 원 직전 9만 7천 원대까지 갔는데, 이번에 이 직전 고점인 10만 원까지 1차 목표치 정해놓고 중기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중기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미국 시장 진출만 하면 저는 시가총액이 15조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종목인데,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종목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 꾸준히 제가 MTN TV를 통해서 리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셀트리온 여러 가지 또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력은 지난주와 동일하네요. 파라다이스의 목표 주가 5만 원, 그리고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 10만 원 잡고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리뷰해봤는데요. 이번 주 시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고 전략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스타겜 시황엔 이슈 시간 바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시황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첫 방송부터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우선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02786-102, 1023번 하단에 나오고 있는 번호로 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신청도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입니다. 이 반드시 문자를 보내주실 때 앞에 고수라든지 김양균이라고 적어주셔야 저희 이 시간에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별도의 정보 이용료나 이런 것 전혀 없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계속해서 또 시장에 지겹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주가의 관계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논의가 될 테인데, 오늘 6월 인상은 아닌 0%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 인상론이 가장 이제 힘을 받고 있는데, 과연 금리 인상이 가져온 주가의 영향,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다가 더해진 것이 그리스 우려죠. 지금 네. 그리스 우려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18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겠는데, 사실 그리스 우려 지난번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때 피그스라는 단어 많이 네. 나왔었지 않습니까? 피그스 국가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또 그리스, 스페인, 이 네 나라를 피그스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리스가 지금도 힘들어져 가고 있다. 이 남유럽 국가 이 네 나라들이 취약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 취약국들이 그리스가 흔들리니까 이 취약국들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스 증시는 사흘 연속 4, 5%씩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위기에 대한 현 주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로 인한 먼 우리나라까지의 파급 효과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자,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 큽니다만은 제가 준비를 한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와 인상했을 때 주가가 끼치는 영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뒤에 이제 화면에 나오고 그렇죠. 있죠. 네.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키고 인상시킨다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경기가 조금 과열된다 싶으면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미국의 이제 금리입니다. 이것이 직각으로 나오는 것이 네. 기준금리가 내릴 때는 아주 연이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저점에 와닿았다 하면 그동안 돈을 뿌렸고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경기를 부활시켰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증시는 살아납니다. 강세를 보이죠. 그런데 금리를 인상시키면 또 이렇게 꾸준히 올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금리를 올리는 시점, 이때는 경기가 이제 상당히 화랑이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올린다라는 것은 결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나쁜 얘기는 네. 아닌데, 최근 들어서 이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금리를 제로금리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리기 직전의 모습을 제가 원으로 그려놨는데, 자, 이 시점에서 올린다 만다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시장은 이제 경계감에 그렇죠. 증시가 네. 약세 흐름을 보입니다. 네. 금리 인상 초기까지도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볼 거고요. 그러나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주가도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은 그러네요. 뭐냐? 네. 기업의 실적이 이제 실적 장세가 되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 본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리 인상이 결코 증시에 중장기적으로 나쁜 재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전후한 시점에서는 분명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할 때 최근의 흐름이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네. 우리 시장에 금리를 좀 이따 늦춰서 올린다 해도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닐 것이다. 예, 그래서 지나치게 또 호재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맞아야 될 매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 선물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좀 매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네. 수급 외국인 언제까지 국내 증시에 등 돌릴까요? 좀 확인을 해주세요. 예,
지금 지난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였지 않습니까? 네.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까지 시켰어요. 이런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요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은 지수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수급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해도 6,700억 정도 순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선물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14,000 계약이 매도됐고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 흐름이 나옵니다. 특히 선물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현상인데 제가 또 오늘 준비해온 자료 중에 보시면 네. 주가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 그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 간의 이 상관관계 이것을 네.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 붉은색 선이 네. 그 위에 박스 안에 있는 네, 붉은색 네, 네. 선이 매수 차익 잔고고요. 밑에 네. 파란색 선이 매도 차익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네. 매수와 매도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 쪽이 줄고 있죠. 고개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고요. 네. 또 매도 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좁혀지고 있는 현상, 바로 이 자리죠. 좁혀지고 있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과거에 보니까 2012년도에 원 그려져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매도 차익 잔고가 매수 차익 잔고를 이렇게 돌파하는 역전 현상이 나오는 모습 보이죠. 이때가 주가가 많이 빠지는 자리입니다. 또 네. 과거 2011년도에는 보면 매도 차익 잔고가 아예 매수 차익 잔고보다 위에 놀고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지금 이게 좁혀져 가고 있는 현상이 나중에 이런 역전 내지는 거꾸로 가는 현상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자리다는 거죠. 연일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 프로그램 매매인 그 매수 차익 잔고 이쪽 부분에서는 상당한 매도가 13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이제 이번 주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황을 전하면서 매일 FOMC 경계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뚜껑이 열리는데요. 하나하나 또 이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그 네. 이슈 그러면 뭐 오늘 밤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 뭐 인상 시기가 좀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일 밤에는 유럽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또 그리스 이슈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다 반갑지 않은 재료들이죠. 그다음 이제 또 19일 금요일 날은 일본이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엔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 BOJ의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촉각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저 영향으로 이런 부분들 영향권에서 있고 우리가 좀 반갑게 받아들일 호재성 재료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계속 경계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이벤트와 함께 관전 포인트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들 살펴봤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실시간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전화 주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리노스요. 리노스 종목 매수가랑 또 비중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4,030원에 30%인데요. 네. 그게 막 한없이 빠지고네. 아이고 지금 헛웃음을 지으셨어요. 한없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혹시 네네.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아예 보유 기간은 그렇게 네. 길지는 않아요. 한번 저기 올라간 거 팔고 재매수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한번 이제 또 수익의 기쁨을 안겨준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또 네. 매수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네.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고 TV 시청해 주세요. 네네. 네. 아, 이렇게 해서 또 전문가님 한 번 수익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수익이 잘 안 난다. 라면서 네. 또 요 종목 보내주셨는데 상담 도와주세요. 리노스 하면은 이제 네. 국가 재난망 관련 테마성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성장성 같은 것들이 좋게 나타났던 기업입니다. 기업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보유하고 있던 기업, 작년 이제 3월 달에 인수했었던 기업인데 이 그 드림 CIS라고 하는 자회사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검사 업체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1위 업체인데 이 업체, 이 드림 CIS라는 기업을 매각한다, 지분 매각한다. 이 소식에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날 나온 재료인데요. 이게 이제 가만 보시면 지금 바이오 신약 기대감이 이제 좀 감소되면서 실망감에 좀 빠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인수할 때 131억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131억에 인수해서 이번에 매각을 홍콩 업체에 270억에 매각한다는 겁니다. 배 남겼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다. 일단 그 차익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키플링이라고 하는 아시죠? 백 같은 거. 네. 그것이 이제 판매를 잘 되고 있고 외국인에게도 잘 팔립니다. 중국 요코들에게도 또 주력 사업에 이제 몰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국가 재난망 사업 이쪽 부분도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참여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적도 그다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망감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실망감으로 급락했던 만큼 메리트도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급락하는 자리에서 매수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이후 이제 10% 이상 좀 빠져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는데 반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등 들어오고 있고 제 판단은 보유 관점입니다.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요. 직전 고점인 4,5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정해 주셔야죠. 122평선인 3,300원 선 손절가로 잡았고 가져가시면 아마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돈 벌었습니다. 나쁘지 않다. 시청자님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노스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 전해드려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4,900원, 손절가 3,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문자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자 어떤 종목들 남아 있는지 하나하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보내주셨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면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바이오랜드 도와주세요. 34,000원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차 바이오텍 종목도 보내주셨네요. 1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또 바이오메드 67,000원에 매수하셨고 3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을 또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제가 이제 본 중에 네. SK하이닉스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자님들이 주시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신 중에 보니까 지금 분할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네. 주신 분이 계세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질문을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상당히 뭐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목표가 하향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모건스탠리 외국계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44,950원이에요. 근데 목표를 4만 원으로 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부터도 10% 이상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런 것은 물론 외국계 증권사가 뭐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다. 침체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차트를 보면서 그렇다면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이 조금은 저지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을 한번 보죠.
봤더니 외국계가 매도 신호를 내놓고 자기들은 조금 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기관이 꾸준히 좀 팔고 있다라는 것, 수급은 아직 여전히 좀 안 좋아 있다라는 상황이 네. 되겠고요. 차트상으로도 보면 중요 지지선들을 다 이탈하면서 밀려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반등 들어와도요, 제한적인 상승밖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밀리는 자리를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분할 매수의 관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해서 일단 최근 올해 연중 저점이 42,000원 정도 선이거든요. 연중 저점 수준부터는 모아 들어가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지 또 진단 도와드렸고요. 나머지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이 종목은 살짝 간단히 또 들어볼까요? 네. 어떤 종목을 글쎄요, 할까요? 어떤 종목 할까요? 뭐 GS건설도 아까 들어왔었고요. 바이오랜드,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을 고수 김양균 차바이오텍 네. 14,400원 20%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 차바이오텍 한번 볼까요? 14,400원.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거네요. 그죠? 네. 예,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한 4% 가까운 반등을 했습니다. 차바이오텍 차트로만 간단하게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보유 전략 가져가시고 13,700원 되겠습니다.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면 층층이 저항대는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 21선, 121선, 61선 계속 층층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목표 주가는 좀 낮게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수급까지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면 최근 수급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그러나 목표 주가는 너무 높게는 잡지 마시자. 최근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한 목표,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요. 일단 목표 주가 16,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물론이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까지 다양한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태무진 전문가의 이기는 선물 전략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스타게임 전문가 태무진 트레이딩클럽의 정백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전일 야간에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오전에 시작할 국내 증시도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자재 파생 상품 가격이 전일 야간에 상승을 했다면 또한 원자재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 간의 불가분적인 어떤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수록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파생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해외 전반적인 시장을 저 큰 시야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때 시장의 흐름에 맞춰 해외 파생 상품에 좀 더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식 기반의 투자를 통해 투자 수익과 지식 함량이라는 두 가지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준비한 이기는 해외 선물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유로 FX와 골드입니다. 유로 FX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골드 또한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유로와 골드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유로랑 골드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포인트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와 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상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는 유로와 미국 달러를 환율을 대상으로 하는 미리 파는 계약을 의미를 합니다. 1999년 1월 유럽 연합 출범 이후로 유로화는 3억 명이 넘는 유로인들이 사용하는 단일 통화로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2위 통화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로 현재에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유로 FX는 유로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선물과 같이 3, 6, 9, 12월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1유로당 달러로 표시되고요.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시 증거금은 3,630달러로 환화로 한 4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틱당의 가치는 12.5불로 지난주 알려드린 오일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습니다. 거래량의 경우 오일보다는 다소 위축이 되어 있지만 해외 선물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인 만큼 활발한 거래량 기록하고 있고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의 단일 통화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골드 상품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포함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골드 선물 또한 미래의 일정 시점에 금 가격을 거래 대상으로 미리 사거나 파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금은 실물 상품이자 금융재로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각광받아오고 있습니다. 주식 폭락, 전쟁, 테러와 같은 위기 상황, 공황 시기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높은 기간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가격이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와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골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움직임보다는 심리학적인 움직임이 태반입니다. 골드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CME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골드는 달러당 온수로 가격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또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15분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시 증거금은 4,400달러로 하나로 약 한 4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틱당의 가치는 오일과 같은 10불로 동일하겠고요. 또 골드는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만큼 달러와의 움직임, 금리 채권의 움직임, 그리고 또 지표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로와 골드 두 상품 모두 변동폭이 아주 큰 상품입니다. 특히 지표 발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상품으로서 제조업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심리 지수, 고용 지표 등 지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이고요. 또 10시 반 미국 시장이 오픈함에 따라서 상품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변동폭이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어중간한 자리에서 짧은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하시기에는 손절만 주고 본래 방향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와 골드는 중장기 추세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또 매매를 패턴을 정하는 것이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상품 설명 마치고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골드와 유로 FX 상품 매매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앞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골드 시장은 지표 호전의 달러와 약세, 그리스 우려감 및 저가 매수로 상승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달러 약세와 저가 매수로 상승을 했고요. 이후 그리스 우려감과 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2% 내외로 급락을 하면서 우려감이 커지자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구로다 총재의 발언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하지만 이후 그리스 채권단이 제시한 재정 목표치를 용인하겠다는 보도와 독일도 채권단이 제시한 개헌 중 최소 한 가지만 해도 구제금융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리스 이슈를 완화시키면서 상승세를 제한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그리스 이슈 재부각에 따라 강세를 보였었지만 달러와 강세와 차익 매물로 인해 하락을 했었고요. 또 이후 생산자 물가 지수와 상승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유입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골드 시장의 하락세와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제한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골드는 지표 호전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및 FOMC 회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9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후 회의 이후 기자회견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매우 크고요.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부진을 딛고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개선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골드 가격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락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이슈 외에도 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그리스 이슈입니다. 목요일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 이슈의 방향을 결정시킬 중요한 일정이고요. 또한 이날 그리스 채권단과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사실상 디폴트는 뭐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협상 내용도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즉 그리스 이슈 완화와 또 금리 인상 이슈 자극으로 인해 금은 한 주간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사실 골드는 지금 올 3월 달부터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9월 달 금리 조정 시기까지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요. 횡보 구간에 있는 골드는 지금 공격적으로는 1185 라인 정도부터는 1185 정도부터는 매도 쪽 방향성을 보시고 매매를 이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186 라인, 길게는 1187 라인까지 오게 되면 매도세 포지션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7월 달 심리 지수와 또 미국 국채 가격이 도와준다면 일단 뭐 골드는 1160, 좀 더 나아가서 1140까지도 하락세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주 단위의 매매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스캘핑 매매보다는요. 주 단위의 금 가격에 대한 매매 패턴을 유지하시면서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수익을 내는데 한층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로 차트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난주 통화 상품의 변동폭이 굉장하게 심한 한 주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로 또한 변동폭이 꽤나 있었는데요. 그리스 이슈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도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또한 독일 국채 금리가 상승한 모습도 유로화를 강세로 이끌었었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주후반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 보이면서 결국 지난 달러화는 1.39% 하락을 했었고요. 유로는 1.41%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유로화가 그리스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가닥에 잡히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가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 또한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고용시장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을 기준으로 하락세, 계단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을 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라인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유로 9월물 장기 추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1100 라인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아직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1100 라인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일단 상방 추세 보시고 진입을 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유로가 상승할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지션에서는 진입을 하는 건 좀 무리고요. 조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진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유로도 같습니다. 단기 추세 보시면 안 돼요. 중장기 추세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유로 같은 경우에는 1주 또는 길게는 2주 방향성 보시고 매매 이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쉽게 수익을 내고 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수익권이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수익 챙기십시오. 수익 챙기시고 끊고 다시 가셔야 돼요.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욕심 끝이 없죠. 결국 빠집니다. 손절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익 챙기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지지 때까지 안 내려오면 어떡해? 그냥 아무로 올라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냥 올라가게 냅두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실현되는 어떤 패턴들이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추격 매수, 추격 매도 이런 것들 하루에 200% 수익 내기, 100% 수익 내기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단어에 공통되는 단어들이 조바심이라는 단어예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파생시장에서 조바심이 끼는 순간 죽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되고요. 혼란이 왔을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는 말이 있죠. 네, 항상 원칙과 철칙이 바로선 매매 여러분들 이어가셔야지 건강한 매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매매 관리와 자산 관리, 매매 관리와 자신의 관리를 놔두고 봤을 때 자신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매 관리, 기술적 분석, 어려운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서 이런 이슈들, 뉴스들 저가 벌여서 매매를 한다 치더라도 결국 본인의 관리가 안 되면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멘탈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꼭 원칙과 철칙이 바로선 매매 이어가셔야지만이 건강한 매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와 골드 모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측정되기보다는 심리학적인 움직임 또한 금리 채권 움직임을 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상품 모두 상품의 변동폭이 매우 높은 상품이고요. 따라서 의미 있는 가격의 손절 라인과 또 지표 발표 때의 움직임들 꼭 유의하셔서 매매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유로와 골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오일, 골드, 유로 이런 해외 상품을 대표하는 상품들 실제로 매매하는데 어떻게 매매하란 말이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해외 상품을 대표하는 오일, 유로, 골드 상품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해외 상품에서의 기술적 분석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투하는 한 주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읽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덜 먹고 아쉬워하는 그런 매매 패턴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겜 전문가 정백근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로 가는 선물 옵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이 마지막에 전문가님께서 이 조바심 내지 말고 원칙과 철칙을 꼭 지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전문가님,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일수록 이 종목에 대한 집중과 선택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시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종목을 어떤 종목 지금 추천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요즘같이 쉽지 않은 장에 종목 선택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 장세를 보시면 오늘도 보면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럴 때 시장이 뭐 빠져있는 놈을 가서 사야 되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잘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유를 파보시고 그 이유 있는 상승이라면 그 종목을 더 선호하시는 전략을 가지십시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바닥이다 생각하고 사시려고 하는 욕심 버리시고 좀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왜 가는지를 이유를 캐시고 너무 많이 올라 있지만 않는다면 매매에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셀트리온하고 파라다이스를 준비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한 종목만 했습니다. 사실 종목을 한 두 종목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장에 그렇게 자신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서 한 종목만 오늘 준비를 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또 그야말로 하셨군요. 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은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뭐 메르스 여파로 내수 시장까지도 좀 안 좋고 또 환율 때문에 수출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한쪽 분야 괜찮은 분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 쪽이죠. 네. 예, 우리 이제 안심대출이라든가 이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분양시장 쪽에 가보면 뭐 떴다방까지 요즘 이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부동산 개발하고 분양시장 이런 쪽 업무를 하고 있는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좀 그 하락세를 보였어요. 왜 보였냐면 잘 나가던 주가가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영 분쟁이 있었어요.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그 지분 차가 크지 않아 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2대 주주가 일단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의 지분이 이제 물량이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그러면 그것이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이 실망감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좋은 조정이었어요. 이후 2대 주주 물량을 상당 부분 이제 좋은 또 뭐 신용밸류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예고됐던 그 오버행 이슈 이런 우려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이제 재료로 작용됐습니다. 최근 주가가요 그런 이유에서 또 상당히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 매수 창구가 아주 보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요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아주 적극적인 매수를 합니다. 저는요 종목을 선택할 때 이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수익을 잘 내느냐가 우선이겠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양호하냐가 중요합니다. 네. 기업의 실적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지고 있던 과거 미분양 물량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고 있고 신규 분양 사업도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 4일 만에 그냥 완판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 참고를 하시고 1분기 실적이 역시나 좋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제가 차트에서 이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보면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오늘 주가가 한 2% 가까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는 오늘도 강하게 들어왔는데 참고를 해보세요. 자, 기관 중에서도 보험사,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보험, 투신, 연기금 그러면 이들은 속성이요 상당히 장기 보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배당도 받으려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집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그러니까 4월과 5월 사이에 이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종료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거쳤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추세 주도자가 누구냐? 기관이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주가는 많이 오른 자리에서 이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건데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 돌파되는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돌파되면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일단 오늘 종가가 4,010원입니다. 오늘 종가보다도 조금 낮은 가격에서 사시면 유리하겠죠. 3,900원 전후 자리 오늘 저점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3,900원 전후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 목표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되게 중장기 성향의 종목을 추천드리다 보니까 목표가를 멀리 높이 좀 잡죠. 네. 이 종목도 목표가 5,000원까지 좀 길게 보셔도 좋을 만한 중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보시다시피 이 중요한 지지선들이 있죠. 이평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3,500원 선 전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네, 실적도 좋고 기본도 탄탄한 그런 기업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신 또 우리 김양준 전문가님 보내드려야겠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또 FOMC 회의 결과가 열립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고 시장 대응 잘 하는 거 참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또 체크를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스타겜 전문가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